안녕하세요. 시언어 기초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와 자료형 중에서 데이터형, 변수와 상수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데이터형으로는 문자와 문자열, 그리고 정수와 부동소수점수, 형 변환에 대해 살펴보고요. 변수,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형의 문자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자, 문자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글자를 얘기하고요. 문자열은 한 문자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대문자나 소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한 문자 이상으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is a programming language라고 이렇게 한 문자 이상의 문장을 적는다. 그럼 이건 문자열이 되는 거죠.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C는 배우기 쉬운 언어이다. 이렇게 문자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는 무엇이냐?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정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수 10, 54, 0, 그 다음에 음수 이런 값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소수점수, 즉 실수인데요. 이렇게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거고요. 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0을 제외하고요. 20이라고 적어도 이거는 컴퓨터에서 0.2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작업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수를 선택할 수 있거나 부동소수점수를 선택을 하는데 부동소수점수가 정수보다 메모리를 더 차지를 하게 되고요. 더 작은 크기의 숫자 또는 더 큰 크기의 숫자를 우리가 다룰 때는 부동소수점수를 선택을 해서 다루게 됩니다. 형을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처음에 선언했던 그러한 형태로 쓰지 않고 이 자료형을 그때 일시적으로 다른 타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형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요. age라는 변수가 있는데 age가 처음에 이렇게 int로 선언이 됐어요. 인티저로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정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나는 실수 타입, 부동소수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로 놓고 플로트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샐러리 보너스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샐러리에다가 age, 나이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50.0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age가 정수로 돼 있다라고 할 때 계산하기 위해서 실수형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형 변환을 해줍니다. 자, value가 넘버에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years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계산한 결과가 더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럼 이때 임시적으로 플로트를 적어서 결과값을 value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변수의 자료형을 다른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을 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형 변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자 정수 그리고 부동소수점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printf 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stdio.h를 include 했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앞에 int이기 때문에 return 0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rintf에서 %c예요. 그럼 %c는 문자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C가 이 자리에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자, 역/N이니까 한 줄 밑으로 엔터가 되죠. 그리고 모두, 자, %D니까 뒤에 12가 %D 이 위치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12주에 해당하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엔터 했습니다. 나는 공부할 준비를, 자, %.1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f는 실수 타입인데요. 여기서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수만 하겠다. 그래서 99.9 소수점 이하 한 자리수를 표현하고요. 만약에 표현하지 않으면은 뒤 6자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싶다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먼저 test 02.c라고 저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 파일에서 이름을 만들어주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include 해서 stdio.h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주성문을 써서 자, 이거는 문자 정수 부동 점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 소스를 보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printf 첫째 줄 입력해 주고요. 항상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문장 끝에 세미콜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주, 그쵸? 12주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준비를 99.9% 하고 있다. 프로그램 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컴파일 후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은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요 내용 이렇게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상수는 대문자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소문자, 그리고 상수는 대문자로 표기해서 서로 구분을 합니다. 아, 이거는 변수구나, 아, 이거는 상수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상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어떤 값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그냥 숫자로 적게 되면 매번 그 숫자가 사용된 위치를 찾아서 그 숫자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상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수를 정의한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은 모두 다 값이 바뀌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변경될 필요가 있는 값을 상수로 표기를 합니다. 자, 상수를 정의할 때는요, 샵define이라는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시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상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constant에 해당되는 요 값, 상수를 프로그램 안에다 적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 이 constant, 이 상수 이름이 적힌 곳에 const 데피니션에서 여기 있는 이 값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이 상수의 위치에 이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을 변경을 시켜주면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스 값을 1000으로 뒀어요. 1000으로 뒀는데 프로그램 하다가 아 맥스 값을 1000이 아니라 만으로 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맥스를 만이라고 해주면 모든 이 전체 프로그램의 맥스 값이 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변경될 필요가 있는 값을 이렇게 상수로 표기를 해주면 수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define 하고요. as limit에서 21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my name을 파울라 홀트라고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3.1416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상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때 자, employee age가 age limit보다 작으면 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적게 되면 이 age limit 대신에 2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age limit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9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age limit 19라고 적어주면은 모든 프로그램에 age limit를 쓴 곳에 21 대신에 19로 다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define을 사용해서 원주율 파일을 3.141592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3.141592로 정의를 하고, 자, 여기서는 제가 3.14로 정의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프로그램을 3.141592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만 파이 3.14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7.0인 원의 면적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define에서 파이에서 3.141592 되어 있는 거를 3.14로 변경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정의를 3.14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3.141592를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파이를 3.14159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3.141592 또는 3.14를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3.141592면은 3.141592가 이 위치에 들어갈 거고요. 3.14로 바꿨다 그럼 3.14가 이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더블해서 레디어스 7.0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더블해서 에어리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더블도 그 부동수점 타입인데요. 플로트보다 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숫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더블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에어리어 면적을 구했는데 에어리어 면적은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3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반지름이 %.1 F, 그러니까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 신원의 면적은 %1F입니다. 요 면적도 마찬가지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1F에는 레디어스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1F에는 에어리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프로그램 만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3.141592를 처음에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반지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새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말씀드렸죠? 새 이름으로 저장하기 할 때 항상 이거는 처음에 C++로 요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소스 파일을 항상 선택을 해주고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 공사라고 이름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로 실행을 해주면 자, 컴파일을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7.0, 그쵸?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기에다가 %.1F를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7.0 이렇게 뒤에 0.0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1F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 이에 한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값을 넣어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할 값의 종류에 따라서 이 메모리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변수 선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다. 그럼 정수에 맞게, 실수다. 그럼 실수에 맞게, 그리고 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문자, 문자열 이렇게 알맞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란 무엇이냐? 자, 메모리는요, 바이트들의 모임이에요. 이 바이트는 비트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비트는 0 또는 1 값을 가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그러니까 8비트가 모이면은 이게 바로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이 바이트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접근을 할 때 1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합니다. 저장할 값의 형식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 다른데요.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 하나당 1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영어 알파벳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A, 뭐 B, 이게 바로 1바이트고요. 한글인 경우에는 2바이트예요. 한글인 경우에는 2바이트. 자, 정수는 4바이트고요. 일반적으로 실수, 그 플로트 타입이죠. 부동수 점수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서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데이터형과 변수의 이름이 필요한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수의 데이터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형 변수, 자, 캐릭터형이라고 하는데요. CHAR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특수 문자라든지 알파벳 이런 문자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 거죠. 그리고 정수형은 int라고 해서 인티저의 약자 int를 씁니다. 자, int로 선언된 변수에는 뭐 1, 마이너스 12, 뭐 1, 2, 3, 4, 5, 6, 7과 같은 이런 정수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실수형 변수죠. 부동소 점수. 자, 플로트형과 더블형이 있는데요. 자, 플로트는 이제 이렇게 12.34, 마이너스 0.1234 같은 부동소 점수고요. 이때 이 플로트로 표현 가능한 숫자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보다 더 크거나 아주 더 작거나 그러한 숫자인 경우에는 더블 타입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작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더블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로트형으로 하는 게 자신이 없다, 숫자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더블형으로 선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변수를 그러면은 우리가 선언을 해주는데요. 이때 변수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규칙이 있는데요. 영문자, 숫자, 밑줄 기호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문자 중에서는 밑줄 기호만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문자, 숫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길이는 한자, 뭐 A, 뭐 X, Y 이런 게 가능하고요. 31자까지 글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는 안 써요. 그래서 적당하게 단어들을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중간에는 빈칸을 사용할 수 없고요. 변수의 첫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첫 글자 이후에는 숫자나 밑줄 문자, 다른 문자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문자형 ch 변수 선언, 그리고 정수형 데이터 변수 선언, 플로트형 데이터 F 변수 선언, 더블형 데이터 D 변수 선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는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이름인데요. 자, my 데이터는 두 단어 my하고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pay라는 단어와 숫자 94 연결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age하고 리미트를 밑줄 연결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어 amou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다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아래 나와 있는 3개는 모두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부적합한데요. 자, 이유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가 앞에 있어요.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알파벳이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94 숫자가 앞에 있어서 이거는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y age 중간에 빈칸이 있어요. 자,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빈칸을 쓸 수 없다고 했고, 뭐를 쓸 수 있냐? 밑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밑줄 age 이렇게 하면은 변수 이름으로 적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last name, first name 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컴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컴마 대신에 밑줄을 넣어주면은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변수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변수의 값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는 것은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다음에 이렇게 등호, 이퀄 등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값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이름에다가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변수 이런 방이 있으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를 입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h 아까 우리가 ch 해서 요거를 ch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변수이기 때문에 char 그 다음에 ch라고 선언을 한번 해주고요. 변선을 한 다음에 ch는 대문자 A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문자형 변수 ch의 문자 A가 저장이 되고요. 자,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는 1, 2, 3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1, 2, 3을 저장하기 전에 자, 요거를 이제 int 해서요. 자, int 데이터 선언해 주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1, 2, 3 이렇게 적어줍니다. 데이터 언더바 밑줄 그쵸 F가 이 12.3이에요. 이때 실수형 변수 데이터
F의 실수 12.3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값들을 넣어주는데 이 값들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 기존에 있는 값은 지워지게 되는 거죠. 한 줄에 또 여러 개의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 타입으로 first initial, 그 다음 middle initial이라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타입이 똑같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char 적어주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컴마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식도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price에다가 8.50 곱하기 0.65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8.50에다가 0.65를 했으니까 35%만큼 할인된 그런 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인된 가격을 계산하는 수식을 넣어서 이걸 프라이스에다 넣어줄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토탈 어마운트는 프라이스 곱하기 뭐 퀀티티 해가지고 14 곱하기 프라이스는 35%에서 8.5 곱하기 0.65한 그 결과값에다가 예, 퀀티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 토탈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변수 곱하기 변수로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수, 프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값으로부터 가져온 값을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에 저장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문자들을 저장하는 변수들의 모임을 우리가 문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는 배열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문자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문자야 라는 정보를 이렇게 주고요. 타입을 주고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적어줍니다. 또는 정의를 하고요. 동시 초기화도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어거스트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처럼 저장이 되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널문자가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이 널문자 바로 앞까지 그 문자가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열의 우리가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열의 길이는 문자열 안에 문자들의 개수까지예요. 그래서 널문자는 포함되지 않고 딱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months에 들어가 있는 문자의 개수는 어거스트 해가지고 6이 되는 거죠. 7이 아니라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자열의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제 TV와 냉장고를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입할 TV하고 냉장고의 대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입력을 받고 금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자, 입력을 받으려면은 네, 스캔F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캔F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값을 여기는 TV 대수하고 그 다음에 예, 개수 그리고 이 냉장고 개수 그 다음에 냉장고 가격을 이렇게 써줬는데 이거 스캔F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D에는 네, 그 입력해준 TV 가격, TV의 그 대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에는 냉장고의 개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총 금액 .2F니까 소수점 2야 두 자리까지 나오고요. 자, 그래서 TV의 대수와 그 다음에 금액 곱해준 거 더하고 그다음 냉장고의 대수하고 냉장고의 금액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은 자,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예, 저장을 하고요. 이건 테스트 03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로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이렇게 세대의 TV와 5개 냉장고 그리고 총 금액은
1814만 9,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학습 내용은요. 데이터형과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데이터형에는 문자와 문자열, 정수와 부동소 점수, 부동소 점수는 우리가 실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형 변환하는 거. 형 변환은 이미 만들어진 변수 앞에 이렇게 가로를 써서 여기에 변환하고 싶은 형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상수는 샵 define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우리가 변수 타입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정수 타입이다 그럼 int,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여러분 잊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한 프로그램은 스캔F를 사용해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은 데이터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문자열 다루는 방법, 그리고 정수와 부동소 점수, 형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수 사용하는 방법, 변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